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립니다. 손흥민 선수가 뉴캐슬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얼굴을 부여잡고 쓰러지죠. 손흥민 선수가 너무 강하게 뉴캐슬을 내리친 나머지 4대1로 토트넘이 뉴캐슬을 박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점은 토트넘이 확실하게 공격력을 끌어올리면서 골 기대값을 4점 이상으로 이번 시즌 최고로 공격적인 경기였다는 점인데, 이 경기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오늘 경기 토트넘의 라인업에서 칭찬해줄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 한 명은 바로 오늘 라이트백으로 썼던 페드로 포로입니다. 일단 페드로 포로는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포옹을 하는 장면이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굉장히 좋은 패스를 보여줬죠. 과거에 페드로 포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감옥에서 풀어준다면은 결국에는 내가 뛰는 그 공간을 확실하게 점유하는,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제 페드로 포로가 과거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한 6개월 전의 이야기인데, 근데 현재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라이트백입니다. 그리고 페드로 포로의 활약이 더욱더 빛나는 이유는 최근에 이 어시스트를 줄 수 있는 메디슨 선수가 사라진 이후로 페드로 포로가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고, 페드로 포로가 이번에 기록했던 어시스트 굉장히 좋았죠. 60분, 경기 60분 상황에서 페드로 포로가 이 히샬리송 앞에 떨궈주는 이 패스 굉장히 좋았습니다. 히샬리송의 이 뛰어들어가는 스피드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공을 줬고, 히샬리송이 이 공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 공을 꽂아 넣는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멋진 장면이 등장했죠. 팀원들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히샬리송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히샬리송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히샬리송은 이제 2골을 추가하면서 토트넘에서 3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경기 3골이라 이제 많은 골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이번에 멀티골을 집어넣으면서 상위권에 이 토트넘의 득점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에서 히샬리송이 이렇게 분발해주고 있다는 것, 이것은 이제 굉장히 희망찬 소식이고, 그리고 토트넘의 이제 이 부분도 주목해야죠. 손흥민 선수가 10골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두 자릿수 골을 완성했습니다. 히샬리송이 3골로 지금 로메로 그리고 메디슨과 함께 득점 공동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되죠. 훨씬 더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고, 다만 오늘 경기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 중 한 명을 고르라면은 클루셉스키의 이름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클루셉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 프로텍티브 마스크를 쓰고서 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웨스트햄과의 경기 막판에 약간 그 코뼈 쪽을 다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코뼈가 부러지는 어떤 상황이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마스크를 쓴 클루셉스키의 경기력은 그 전과 좀 달랐습니다. 일단 패스 성공률도 90%, 그리고 40개의 패스를 시도했는데 23개의 패스가 파이널 서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방인 수비 진영이자 토트넘의 공격 진영에서 이뤄진 패스가 절반 이상이었다. 그리고 5번의 공 경합을 이제 이겨냈고 5개의 키 패스를 만들어내면서, 사실상 클루셉스키가 측면에서 뭔가 좀 플레이메이킹을 못해주고 있었는데 중앙에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메디슨이 다시 돌아오면은 클루셉스키가 다시 또 측면으로 빠져야 할 수 있죠. 그래서 측면에서도 기회를 만드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도 수비적으로도 3개의 리커버리를 하고, 그리고 2개의 큰 찬스를 만들어내면서 일단 이번 경기의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역할은 합격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페널티킥을 찍었을 때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낸 그 페널티킥 있지 않습니까? 이때 손흥민 선수한테 공을 쥐어다 준 게 이제 클루셉스키였죠. 물론 손흥민 선수가 차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지만, 여튼 공을 챙겨서 손흥민 선수한테 주는 것, 그 장면만큼은 또 볼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리그에서 두 자릿수 연속 골을 기록하면서 또 역사에 올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계 매체도 굉장히 주목했는데, 일단 손흥민 선수가 뉴캐슬을 4대1로 완전 박살내는 이 경기 가운데 54번의 터치, 하나의 골, 그리고 4번의 슈팅, 2번의 유효 슈팅, 2개의 어시스트, 4번의 키패스, 그리고 5번 중에 3번의 성공적인 드리블, 하나의 페널티를 만들어냈고 소파스코어 레이팅 9.5점을 받으면서 최고의 평점을 받았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손흥민 선수가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We were ruthless. ruthless라는 단어는 이제 인정사정 볼 것 없었다, 이 정도의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 여하튼 조금 더 즐거운 어떤 그런 경기를 할 수 있었다고 하고, to bounce
bounce back like that. 우리가 뭔가 좀 회복하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다. 지난 5경기에 이제 3연패 이후 1무, 그다음에 또 1패를 기록한 토트넘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좀 반등이 필요했죠. 그런데 이렇게 반등할 수 있던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퍼포먼할 수 있으면 좋겠다. 경기력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나왔으면 좋겠고 겸손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손흥민 선수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인정사정 없이 상대를 공격해야 했고 결국에는 기회를 만들어냈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뉴캐슬을 4대1로 이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뉴캐슬 역시 굉장히 강한 팀이기 때문에 선수들과 팬들 모두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손흥민 선수였고 이 프리미어리그라는 게 어쨌건 더더욱 더 많은 것을 서로에게 요구해야 되는 리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It's never enough. 뭐 충분하지가 않다. 항상 충분하지 않다. 더 많은 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손흥민 선수였죠. Those amazing teams always keep going. 진짜 잘하는 팀들은 어쨌건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발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강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 우리는 굉장히 좋은 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페널티에 대해서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런 얘기합니다. 케인 다시 데려올까요? 내가 항상 연습했는데 뭐 해리케인이 있을 때도 연습을 했었다. 그리고 그에게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페널티킥을 찰 때 해리케인이 가지고 있는 그 결정력을 자신도 똑같이 가지고 오려고 노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페널티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는데 과거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의 페널티킥이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에 좀 놓쳤던 장면이 있기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이 프리킥을 찰 때 손흥민 선수가 항상 좀 무서워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페널티킥을 차는 장면을 이제 못 보는 그런 장면들이 몇 번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죠. 어쨌건 전문가들은 다른 사람이 찰 때보다 자신이 찰 때 덜 긴장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더 긴장할 때가 있죠. 손흥민 선수 같은 사례가 이제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페널티킥 손흥민 선수는 완벽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BBC에서도 손흥민 선수에게 8.83점의 평점을 부여하면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고 손흥민 선수가 플레이 오브 더 매치가 됐죠. 이건 이제 팬들이 직접 매기는 평점이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옵타주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7명의 선수 중 한 명이다. 어떤 선수냐면은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골을 넣은 선수가 7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웨인 루니, 프랭크 램파드, 세르지오 아게로, 케인, 앙리, 사디오 마네 진짜 몇 명 없습니다. 근데 이 명단에 손흥민 선수가 올라가면서 consistency, 꾸준하다. 손흥민 선수만큼 꾸준한 아웃풋을 보여준 선수가 없죠. 더 이상 손흥민 선수에게 기복이라는 단어가 붙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 이 손흥민 선수가 심지어 토트넘 역사상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상황이죠. 2위는 에릭센이고 그리고 3위, 4위에 알리, 5위에 해리케인의 이름이 있는데 이 명단에서 손흥민 선수가 가장 높은 그런 도움을 기록한 선수가 됩니다. 아마 이 기록은 당분간 깨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명단에 있는 선수 중에 지금 토트넘에 있는 선수가 한 명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깨지기 어려운 기록인 건 확실하고 손흥민이 자기 자신한테만 패스할 수 있었더라면 그러면 지금 83개가 아니라 한 100개 어시스트 이상을 기록했겠죠. 여하튼 손흥민 선수는 굉장히 좋은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있지만 이거를 마무리해주지 못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좀 아쉬웠는데 이번 경기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에릭센을 넘어서 토트넘 최고 어시스트 수를 기록한 선수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에 대해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굉장히 기뻐했죠.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러한 모습이 결국에는 다른 선수들에게도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더들이 이렇게 뭔가 총대를 메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들이 어쨌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고 최근 뉴캐슬이 이제 좀 나락을 가는 느낌이 있는데 선수들이 많이 없죠 뉴캐슬이. 근데 토트넘은 슬슬 돌아오고 있고 hopefully we're coming out the other side. 우리가 이 터널을 통과해가지고 이 반대쪽으로 나왔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슬슬 토트넘이 이제 어두웠던 시간들이 끝났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진에서도 수비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로메로가 돌아온 게 일단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경기 막판에 레드카드 받을 뻔했죠. 로메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선수들이 돌아오면은 그러면은 이 프리미어리그 unrelenting
쉬지 않고 지속되는 뭐 이런 뜻인데 지금 프리미어리그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이 경쟁 강도가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어떤 팀도 뭐 토트넘이 잠깐 안 됐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안 됐네 뭐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자기 갈 길 바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다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 이제 토트넘이 막판에 실점을 했는데 이게 뭐 손흥민 선수가 나와서 골이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마지막 15분에 토트넘이 8골이나 실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경기 막판에 골을 내주는 게 좀 습관이 되고 있고 셰필드, 크리스탈 팰리스만이 이 토트넘보다 더 실점을 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9개, 셰필드가 13개의 골을 마지막 15분에 이제 실점을 했는데 토트넘이 경기 막판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분, 이 부분은 여하튼 좀 문제가 되고 있고 토트넘이 지난 28경기에 어쨌건 지속적으로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7골을 넣었죠. 2023-24 시즌에 지속적으로 골을 넣고 있는 팀은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이 토트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토트넘은 여하튼 공격적으로 꾸준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조금 더 이 공격적으로 집중이 된 팀인 만큼 다득점이 좀 필요하죠. 그래가지고 이번 경기에 4대1로 이긴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페널티를 굉장히 오랜만에 찼는데 해리케인 이외에 다른 선수가 찬 게 2021년 8월 델레알리 선수가 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는 9번의 페널티킥이 있었는데 다 해리케인이 찼었고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찬 거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랜만에 이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차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도 이 BBC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순위표 살펴보면은 일단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토트넘 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승점 30점이고 1위와는 승점 7점 차이기 때문에 꽤 큰 격차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상위권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연패의 흐름 그리고 승리가 없는 흐름을 드디어 끊어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하위권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발생했는데 첼시가 에버튼한테 졌습니다. 에버튼이 최근에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승점 10점 삭감을 당한 이후에는 완전 미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캐슬도 잡아냈고 그리고 첼시까지 잡아내면서 승점 13점으로 일단 밑에 있는 하위권 팀들, 이 강등권 팀들과는 거리를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첼시는 일단 거의 뭐 나락을 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승점 19점 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브렌트포드, 첼시, 울버햄튼, 본머스, 이 풀럼이 승점 21점으로 위에 있는데 일단 19점이 이 중위권 커트라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하위권 커트라인이 19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팀들이 이 밑으로 갑자기 추락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고 황희찬 선수가 속해 있는 울버햄튼도 지금 승점 19점이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치열한 그런 중하위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BBC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신사숙녀 여러분, this is why. 이 프리미어 리그가 베스트 리그 인 더 월드, 세계 최고의 리그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완벽하게 아수라장인 어떤 팀도 어떤 팀을 이길 수 있는 굉장히 그리고 큰 차이로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 모든 라운드가 different story, 다른 스토리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PL은 지금 완전 장난 아닙니다. 난리가 난 상황이고 토트넘은 이번에 이 스쿼드가 나쁘지 않은 게 손흥민 선수가 일단 왼쪽에서 뛰면서 이 토트넘의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좀 해주니까 이 토트넘의 이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도기가 이제 왼쪽에서 같이 뛰어주면서 손흥민 선수의 공격과 수비 양쪽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 있죠. 굉장히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 그리고 이제 클루셉스키가 좀 중간으로 오면서 여하튼 뭔가 좀 풀려나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하튼 좀 환영할 만한 부분이고 손흥민 선수가 자리를 비운 이 자리, 최전방 자리에서 히샬리송이 2골이나 넣어줬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르 선수도 돌아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도 극찬을 받았습니다. 애슬레틱에서 히샬리송이 2골을 넣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움직임이 결국에는 이 지친 뉴캐슬을 박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토트넘이 왜 더 좋은 팀이 되었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클루셉스키, 손흥민, 우도기 이 왼쪽에 있는 선수들의 굉장히 좋은 이 콤비네이션이 이 뉴캐슬에게 2통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비스마, 파페마타사르 이 두 선수가 여하튼 이 미드필더진을 꽉 쥐고 있으니까 이 토트넘이 주도권을 쥐고서 이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빠른 공수 전환이 가능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애슬레틱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왼쪽 그리고 히샬리송이 이제 앞에서 뛰는 모습을 더 자주 보게 될까? 라는 질문도 나왔는데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더 잘하고 그리고 스트라이커도 손흥민 선수가 더 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on is both their best center forward and their best left winger. 왼쪽에서도 손흥민이 베스트고 센터 포워드도 손흥민이 베스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만큼 잘하는 선수를 이 왼쪽 윙어든
아니면 센터 포워드든 한 명은 영입을 해야 된다. 투 손 레벨 플레이어. 이 손흥민 선수 레벨의 플레이어가 2명 있다면은 frightening proposition. 진짜 위험한 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번 경기 보면은 히샬리송이 이제 중간에서 뭐 전천후로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하는 그런 역할을 보여줬지만 공격적으로 엄청나게 뭐 존재감이 있었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아쉬웠어요. 물론 2골을 넣기는 했죠. 물론 2골을 넣기는 했지만 이 경기력이 꾸준하게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왼쪽에서 이제 터치를 대부분 가져갔는데 야 진짜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뛰니까 여기 정신 못 차리죠. 이 손흥민 선수를 막기 위해서 오늘 파견됐던 트리피어는 프리미어리그 탑 레벨 그 사이드백이라고 불리는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이 손흥민 선수한테 완전히 털리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경기가 노팅엄과의 경기인데 얼마 남지 않았죠. 12월 15일 경기이고, 그리고 브래넌 존슨이 이제 그 과거에 노팅엄에서 뛰었었는데 자신의 친정팀을 상대하게 됩니다. 이 경기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제이미 캐러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How much is a Spurs season ticket? 이 토트넘의 시즌 티켓이 얼마냐? 야 진짜 이 토트넘 축구 너무 재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레프트백이 저 포지션에서 득점을 하다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토트넘의 첫 골 장면이죠. 우도기가 득점을 했던 그 장면인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측면에서 공을 봤는데 이 공을 준 선수가 우도기였습니다. 근데 우도기가 여하튼 레프트백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일반적인 축구팀이라면 여기에 있을 선수죠. 그리고 뭐 가끔씩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 오버랩을 하는 뭐 이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줄 텐데, 우도기가 일단 중간에 있죠. 인버티드 풀백으로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완벽하게 측면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도기도 이제 공격하러 나가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 중앙에서 공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위치에 있는데, 이 장면을 리버풀 레전드인 제이미 캐러거가 보면서 야 진짜 환상적이다, 이 토트넘 시즌 티켓 사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토트넘의 시즌 티켓은 일단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비싼 편에 속하죠. 물론 제이미 캐러거 같은 선수가 사지 못할 정도로 비싸진 않겠지만 이 사이드백인 우도기 선수마저 골을 넣는 이런 환상적인 토트넘의 팀플레이에 여하튼 캐러거도 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 시작부터 굉장히 이제 웃는 모습, 밝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밝은 모습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노팅엄을 상대로도 이런 공격성 이어가야죠. 토트넘의 다득점, 승리 경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경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unny away.